12월, 1월, 2월, 3월이네요. 그 민법이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좀 떡돌 좀 해오셨나 궁금하네. 마음에 떡을 해오셨을 거예요. 542페이지 펴시죠. 542페이지 펴보시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 올해 2차 시험 보실 거 아니야? 그럼 이 등기법에서 구분건물 등기가 상당히 그 상위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정식 명칭은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집합건물 소유 동그라미 쳐보죠. 제목에 집합건물의 소유 그리고 관리 동그라미 치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내용은 소유와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떻게 편제되어 있냐면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구분 소유, 2장은 단지, 3장은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장만 시험 범위야 이게. 여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아니라 그냥 안 내더라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 1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여기에 1장을 보시면 이제 총 7절까지 되어 있는데 총칙, 그 다음에 공용부분, 폐지사용권, 관리단 및 기간, 규약 및 집행, 그 다음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재건축 복구 이렇게 총 7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부터 이제 총칙부터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총칙에서는 이 대지 위에 한 동의 건물이 있다고 전제해봐. 근데 이 한 동의 건물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다는 거지. 한 동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2층, 3층, 4층, 5층에 생각해 보시면 돼. 근데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건물이 일반 건물이냐, 즉 단독 건물이냐, 아니면 구분 건물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10층짜리 빌딩을 지었을 때 그걸 일반 건물로 할 것인가 구분 건물로 할 것인가는 구청에서 정할까요? 여러분들 소유자가 정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10층짜리 구분되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단독 소유인 일반 건물로 할 것인가 구분 건물로 할 것인가는 소유자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그으셔. 자, 543페이지 543페이지에 판례 나오죠? 맨 위에 판례에 끝에 한번 봐. 끝에 판례 1번에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한 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밑줄 그으셨나? 즉 이 말이 뭐냐면 한 동의 건물을 단독 소유로 할 것인가 구분 소유로 할 것인가는 소유자 마음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럼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수개의 건물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봐. 이 대지 내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임대 아파트 들어보셨나? 그럼 임대 아파트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은 되어 있어도 일반 건물이야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는 한 동의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 분양된 아파트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구분 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므로 한 동의 건물이 구분 건물인지 아닌지는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공부한다는 것이야.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고 그걸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 독립. 그러면 이게 수인이 이제 구분 건물이냐 아니냐의 결정은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구분행위가 없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구분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구분행위가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분행위를 밑줄 그으셔봐요. 자,
54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 네모 쳐보셔. 구조상 첫 번째 줄. 구조상, 이용상, 독립, 네모.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구분행위, 네모. 되셨나? 그래서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돼 있어도 구분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구분행위가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여기 구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구분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 선분양계약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아, 선분양계약이 구분계약, 구분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구분건물이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구분건물이 된 경우 이 구분건물이 어떻게 집합건물에 영향을 받냐면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을 소유자가 한 대여섯 명은 돼야 돼. 두 사람이면 돼. 한 개 건물을 지었는데 1층은 A, 2층은 B 이렇게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건 집합건물이다 아니다? 집합건물이야 그게. 그냥 여러분 집합건물이 소유자가 한 30명씩은 되어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부분해서 소유하면 그걸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이 집합건물은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그럼 집합건물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하시면 돼. 여기까지 설득됐죠? 그래서 이 집합건물은 다시 어떻게 구성되냐면 전유 부분과 그리고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이제 이 집합건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살펴보면 땅 위에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 이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이 대지를 집합건물에 딸린 대지라고 그래. 그러면 이 한 동의 건물에는 면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면적이 있다면 바로 등기부에 표제부가 만들어져. 표제부가 면적이 있다면.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한 동 건물, 지금 집합건물 공부하는 것이야. 한 동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자 있겠어 없겠어? 누가 소유해? 아파트 101동 누가 소유하냐고. 세상에 그렇게 생각 없이 이장이 소유해? 이장이? 그래서 아니 여러분 나는 여기 금호 아파트 살거든. 여기 어울림 거기에 103동 살고 있는데 그 103동에 내 거냐? 그래서 면적은 있기 때문에 표제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소유자가 없겠지. 그러면 갚고 있겠어 없겠어? 소유자가 없으면 없는 거야. 또 아무리 또 그렇게 무식하다고 하면 또 보따리 싸서 나간다 하지 말고. 그러면 을구도 있겠어 없겠어? 소유자가 없는데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기재해야 될 등기부에 갑부라는 게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럼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과 권리 변동을 맺을 을구 각종 제한 물권이 있을 수 없지. 그래서 한 동의 건물, 이거 구분 건물이다. 만약에 일반 건물이면 다 있어야지. 그래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는 있겠지만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나타내야 될 갑구나 을구는 없다. 그 다음에 이 한 동의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이 위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은 이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대지 사용권. 그런데 여러분들 밑줄 긋다 보면 밑줄 그셔봐. 자, 545페이지로 가보죠. 545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대지 사용권 나오죠. 거기서 대지 사용권이란 이제 여기 구분 소유자들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의 종류에다 밑줄 그셔봐. 거기 밑에 바로. 대지 사용권의 종류에는 동그라미 2번에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나오시나? 거기다 소유권 네모 쳐봐요. 대지 사용권의 대표적인 게 무슨 권? 소유권. 네모.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땅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우리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배워왔지.
그러면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같으면 소유권이지만 다르면 땅을 빌려 썼겠지. 그럼 빌려 썼다면 지상권이 있겠지, 지상권. 맞아? 또 전세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임차권도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무슨 시형 아파트 이런 거 들어봤지? 시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 이것을 점유사용권이라고 해. 점유사용권. 하나만 더 써봐야 겠다. 점유사용권. 이것을 점용권이다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지. 그 네모나 치셔 쓰기 귀찮으면 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나오잖아. 그 사용대차권이 점유사용권이다 이런 표현을 써. 자, 그러면 여기 한동 건물은 다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한동 건물은 여러분들 502로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502로. 그리고 전유 부분을 제외한 다 나머지를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여러분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543페이지 앞으로 넘겨봤더니 거기에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나오나? 그러니까 머릿속 개념을 잘 잡아야 돼. 한동 건물의 구성 요소는 혼자서 독점해서 살고 있는 부분을 전유 부분. 그럼 이게 한동 건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분 건물이라고도 그래. 구분되어 있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한동의 구분 건물은 혼자서 독점해서 살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소위 전용 부분 들어봤지? 그게 전유 부분이야. 이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공용 부분에는 그러면 전유 부분 봐. 전유 부분은 면적이 존재하지.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 뭐 23평형. 그러면 전유 부분이 2층인지 3층인지 건물을 표시해야지. 표제부 있겠지. 그러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럼 갖고 있겠어 없겠어? 어디 보자. 갖고 나오나. 을구는? 옳지. 을구 있겠지. 이렇게. 짠 있네. 공용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조상 이용상의 원래부터의 공용 부분 있잖아. 그런 걸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543페이지에 맨 밑에 봐. 양가로 2번에 양가로 1번 봤더니 법정 공용 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 이렇게 쓰여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전유 부분 제외한 다 옥상, 외벽, 주차장 다 공용 부분이야. 그게 법정 공용 부분. 그럼 여기는 아까 한동의 건물은 면적이 있다고 그랬나? 있지 면적이.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은 한동 건물에서 전유 부분 면적 빼고 공용 부분이 돼. 그렇기 때문에 공용 부분만 독립해서 면적이 존재하지 않지. 그러면 공용 부분은 면적이 존재하지 않으니 표제부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표제부? 법정 공용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것은 그 게스트하우스 들어보셨어? 여기는 여기 101동 101층은 유치원으로 쓰자 우리. 그 분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규약 들어보셨지? 그 자치법규를 규약이라고 하고 이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이 된 무슨 유치원, 노인정 막 이런 거 있지? 근데 새로 나중에 온 사람이 야 너네 규약 언제 그렇게 했어? 라고 따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규약을 공증을 받아놓는 이것을 공정증서장의 공용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규약에다가 뭘 받아놨다고? 공증 받아놓으면 그걸 공정증서상의 공용부분이다. 같은 내용이야. 한 장 넘겨보셔. 거기에 544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규약상 공용부분 나오지. 구조상 전유 부분이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나? 그러니까 원래 규약을 못 믿어. 규약은 있기는 있는데 자치법규를. 그러면 자치법규가 못 믿으면 믿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그래? 공정증서상의 공용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동의해? 그러면 여기 법정 공용부분은 독립된 면적이 없다고 그랬나요? 없지 여기는. 그러니까 표제부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등기부가 없네 젠장.
법정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없으니까 잘 들어. 여기 법정 공용 부분은 독립된 면적이 없다고 그랬나? 그러므로 등기부가 있겠어 없겠어? 따라서 이 법정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544페이지에 방가로 4번을 봐. 544페이지에 방가로 4번 봤더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나오지. 그러니까 일체성이다. 네모쳐 일체성. 따라서 이 법정 공용 부분은 따로 판다고 못 판다고? 못 팔아. 이렇게 전유 부분이 팔리면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 따라서 여기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면적도 독립된 면적이 있어 없어요? 근데 공용 부분에 면적이 있기는 있는데 면적이 있는데 등기부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한동 건물 전체의 면적이 있겠지? 그 면적에서 각각의 전유 부분 면적 빼면 그 공용 부분 면적이 나와. 이해하셨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 규약 공용 부분은 원래부터 규약 공용 부분일 경우도 있고 나중에 101호가 소유자가 있었거든. 근데 101호 소유자가 밤낮 사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망치 두들기고 앉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야 공동이익에 관한 행위를 하는 저 사람 쫓아내자. 그래서 그럼 쫓아내면 어떡해? 아니 뭐 우리들이 다 급수가 사장급들인데 중개사해서 10년씩 한 사람들인데 이거 사자 사서 어떡해? 아니 뭐 유치원 운영하면 되지. 그래서 애초에 101호는 전유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쫓아내고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애초부터 되는 경우도 있고, 즉 규약 공용 부분은 처음부터 규약 공용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후발적으로 공용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규약 공용 부분은 면적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표제부 있겠어 없겠어? 있어? 있지. 갑구는 나오네? 있어? 근데 아까 여기는 공용 부분이라면서, 그럼 규약 공용 부분은 분리 처분이 안 되지. 아까 봤더지. 그러니까 표제부는 있겠지만 갑구는 을구는 없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 규약 공용 부분은 처음부터 규약 공용 부분일 경우에는 표제부만 두면 되잖아. 면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갑구와 을구는 있을 수가 없었어. 애초에는. 처음부터 공용 부분이었던 경우에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공용 부분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그때는 갑구 을구 다 있었거든. 소유자도 쫓아내기 전에 소유자 있었잖아. 동의해? 그렇기 때문에 갑구 을구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후에 나중에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되었다면 그때는 이 갑구나 을구에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권리를 다 등기관이 말소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따라서 후발적으로 공용 부분이 된 경우에는 갑구 을구 있었을 터이니 요 표제부에다가 규약 공용 부분이 되었다라고 등기하는 것이야. 표제부에다가. 그 나머지는 갑구에 존재했던 소유권, 을구에 존재했던 지상권 없겠지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다 등기관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동의해? 그 다음에 이 땅 밑에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도 면적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그럼 표제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갑구도 있겠고 을구도 있겠지. 그러면 이 대지 한 동의 건물이 소지하는 이 대지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소유자는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 위에 있는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이 땅도 소유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한동 건물 구분 소유자들은 이 한동의 건물을 구분 소유자들은 대지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을 텐데 이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했죠. 그럼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분리 처분이 안 돼. 자, 548페이지를 한번 눈여겨서 봐. 545. 545조에 2번 봤더니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나오지? 그러니까 분리 처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은 잘 들어요. 원칙이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원칙이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은 규약에 의한 경우는 규약으로 정해놨다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가 있어. 규약으로 정해놨다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대지 사용권, 대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의 주체가 다를 때 아까 이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이 대지 소유자가 우리 민법은 건물과 대지를 분리 처분할 수 있었잖아요. 분리 처분해버리면 이 대지만 산 A가 건물 소유자들에게 빨리 철거하라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는 그런 전유 부분 소유자들에게 건물을 철거하시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분리 처분이 안 되는데 규약에서 분리 처분 가능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밑에 한번 봐. 자, 1번 봐. 대지 사용권은 자, 밑줄 그으셔. 규약. 동그라미 2번에 545페이지에 대지 사용권은 규약 동그라미. 그리고 끝에 봐.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지금 아직 못 읽고 있어. 주어를 못 찾고. 그 조문 바로 밑에 있잖아. 1번. 대지 사용권은 규약 나왔죠. 그러면 규약으로 정했다면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으므로 원칙은 분리 처분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분리 처분 못하게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 못하게 등기를 해놓으면 이것을 대지권 등기다 이런 말을 써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기가 되면 이 등기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집합건물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야. 대지권 등기가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는 공유